흡혈귀, 그러니까 많은 괴물들이 그러듯이 그것은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야수성. 흡혈귀라는 존재들이 영생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 남의 피를 빨아먹고 영생하는 존재들인데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누구의 삶을 소스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작가의 경험, 그러나 그것이 타인에 의한, 타인과 경험하는 이런 것들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일정하게 어떤 글을 쓰는 사람들이나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작품을 통해서 영생, 오래 살아남는 것을 꿈꾼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흡혈귀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어떤 흡혈의 능력이 거세된 흡혈귀잖아요.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건 아우라의 세계잖아요. 한번 피로 쓴다고 그럴까요? 카피되어질 수 없는 거. 신탁 받아가지고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피로 쓰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카피가 난무한 시대고 실제로 표절과 또 대량 복제 이미지 그런 것 속에서 작가의 존재, 무력해진 작가의 존재 그런 것 같아요. 흡혈귀는 작품에서는 계속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 특이한 존재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생명력과 자유와 반역의 정서를 잃었다는 점에서는 현대인 일반을 얘기하는 그런 상징처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 남편에 대한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다 털어놓고 나니 시원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누구든지 저더러 미쳤다고 할 거예요. 이제 떠나는 일만 남았는데 이혼 수속이 수월할지 걱정입니다. 답장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그 남편 잘 알죠. 흡혈귀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제 좀 유심히 보려고요. 누군지 금방 관심만 가지면 알만한 사람이에요. 너무 아는 게 많고 똑똑해서 천재란 생각에 약간 콤플렉스도 있었는데 그게 근데 오래 살아온 덕택이라면 힘이 나더라고요. 아직 전화도 없고 답장도 안 썼어요.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 생각엔 아무래도 그 여자가 흡혈귀 같거든요. 이건 그냥 내 짐작일 뿐이에요. 짐작. 다시 말해 흡혈귀라는 것은 남에게 전파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여자 역시 편지를 써서 자기 혼자 이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편지를 작가한테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혹시 그 사람도 어떤 그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 아닌가. 말하자면 이 아내는 소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해서 이런 것 같다라는 쪽으로 사실은 이제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 소설을 쓰는 행위하고 사실은 남편이 소설과 시를 쓰고 시나리오를 쓰는 행위하고 이제 같아졌다. 그것은 이야기를 짓고 전파하는 작가적인 어떤 속성을 이미 이 여자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작가인 작중화자 김영하가 김희연 역시 흡혈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흡혈귀에서 많은 평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중층적인 그 작가의 모습이거든요. 그 흡혈귀의 가장 그 바깥에는 진짜 그 글을 쓰고 있는 저 김영하가 있고, 그런데 그 안에도 또 이제 그 소설 속의 화자인 김영하가 있죠. 김영하가 쓰는 이야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은 편지죠. 그래서 김희연이라는 여자가 이 작가 김영하한테 보내온 편지입니다. 근데 이때는 김희연이 작가죠. 김희연이 자기 남편에 대한 스토리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남편이라는 사람도 역시 시나리오를 쓰고 또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겹의 그 작가들이 있습니다.
나라는 두 사람, 사실 소설 속의 화자의 나와 사실은 실제하는 김영하의 나가 사실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게 시키면서 어떤 그 실제계와 현실계를 이렇게 합하는 아주 재미난 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한번 그렇게 넣어보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중층적인 그 저자들을 이른바 저자들을 넣어봄으로써 과연 누가 이것의 진정한 저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독자들이 읽어본 다음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봐요. 좋은 작가라면 늘 독자의 기대를 배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김영하가 그런 작가의 하나가 아닌가. 너무 키워주나? 이야기라는 문제에 더 관심이 가 있어요. 이야기, 전설, 그리고 소설 이런 것들이 살아남는 방식, 그리고 이런 것들이 파생되는 방식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요새는 좀 진짜로 살아있는 생생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미 박제된 인간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조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이 요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는 게 즐거워요. 밝아졌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취향이 변한 건 사실이에요.